황사 마스크를 하려고 마스크를 기획했었는데 그럼 손소독제를 만들어서 팔면 좀 어떨까라고 해서 빨리 만들자, 빨리 만들어서 빨리 팔면 우리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한 3일 만에 거의 제품 발주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때 하루 매출이 3억, 아마 올해 총 목표는 한 100억 이상 하는 게 목표입니다. 100억. 네. 오늘의 주제는 위기의 투자 편입니다. 사실 유재님과 저는 이제 같은 모교 네. 선후배 사이라서 좀 친분이 있지만 방송이니까 존칭을 네. 쓰는 걸로 하고요. 네. 지금 유재님을 제가 초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유재님이 한 2010년도쯤에 돈이 정말 없었는데 지금 2020년, 10년쯤 지났죠. 네. 굉장히 일반적인 사람도 네. 큰 돈을 좀 어느 정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학교 언제 졸업하셨죠? 제가 2011년도에 졸업했는데 네. 이제 서로 올라온 거는 이제 2010년도 겨울에 올라왔습니다. 2010년도 겨울에 올라왔을 때 네. 자산이 어느 정도 있었나요? 글쎄요, 자산이랄 것도 없는 게 이제 네. 서울 상경하자마자 이제 고시원에서 한 몇 개월 살았으니까 네.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네, 수중이 얼마 정도 있었는데? 글쎄요, 주머니 한 1,000만 원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어머님께만 부탁해가지고 네. 좀 보증금 얻어서 아마 올라왔을 그럼 겁니다. 10년 지났어요. 지금 네. 자산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네. 어느 정도 이상이 있나요? 글쎄 한 2자리 수 정도? 아, 두 자리. 네. 대출 빼고 네네네. 당연히. 네. 그렇죠. 네. 3자리까지 하지 안 되고. 네. 코로나 위기 때 네. 큰 부를 창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죠? 네. 네. 근데 아직 부라고 아직 창출이 되기보다는 그냥 상반기에 위기를 통해서 매출을 네. 많이 좀 이끌어냈었죠. 네. 아직 도대체 뭘 했는데요? 올 2020년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저희가 사실은 황사 마스크를 준비했었어요. 황사 마스크를. 그래가지고 구정 지나기 전에 이제 마스크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공장에 찾아가서 이렇게 다 만들어주세요. 제가 여기까지 다 끝내고 이제 구정 끝나고 이제 발주를 딱 넣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공장에서 발주가 안 된대요. 이게. 왜요? 갑자기 막 주변에서 너무 막 웃던 주면서 만들어 달라는 공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넣은 발주를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냐 싶어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는 마스크 만들 완전 떼돈 벌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때 정확하게 언젠데? 구정 딱 끝나고 2020년 구정 딱 끝나자마자 2020년 그때 2월 코로나 시기 때 네, 네. 초기 때인가요? 초기인데 이제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겠지 하는 그때 네. 사실은 저는 황사 마스크를 하려고 마스크를 기획했었는데 그게 또 이제 불발이 됐었죠. 그래가지고 아 이제 어떡하나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네. 이제 같이 이제 아시는 분께서 그럼 손소독제를 만들어서 팔면 좀 어떨까라고 해서 괜찮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코로나 위기 때 손소독제 아니면 마스크 이런 걸 만들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네. TV에서도 보면 네. 마스크를 자기가 해가지고 굉장히 좀 고가에 팔아서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들 해서 네, 뉴스에 네. 나온 적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손소독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많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할 때는 없었어요. 지금 만들어서 팔리겠니? 뭐 네. 이런 경우였는데 네. 근데 그때 저희랑 같이 하시는 분과 같이 해서 그래도 빨리 만들자. 빨리 만들어서 빨리 팔면 우리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네. 생각에 그때 이제 둘이 만나서 얘기하고 한 3일 만에 거의 제품 발주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보통 신제품 기획하면 보통 한 아니, 둘이 만나서 네. 기획한 지 3일 만에 제품이 나온다고? 네네네. 어떻게 그게 가능해? 일단 같이 하시는 그분도 성격이 되게 급하게 됐었고 사실은 뭐 저도 그 전에 회사 생활하면서 네. 해왔던 업무들이 막 그런 생산 관리 뭐 이런 거 돼가지고 네. 기존에 알고 있던 공장들도 있었고 이 공장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싸게 빠르고 빨리 만들었었죠. 아니 손소독제를 만든 적은 없잖아요. 화장품을 만든 거지. 없었어요. 예. 사실은 그 손소독제 만드는 공장에서 보통 화장품들 다 만들어요. 아. 예. 스킨 로션, 크림 뭐 이런 것들, 샴푸. 보통 그렇게 만드는 거 약간 OEM이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럼 다른 업체들도 손소독제 만드는 업체들은 좀 없었어요? 많았죠. 엄청 많았는데 네. 그 중에서 사실은 뭐 어떤 일인 건 다 똑같은데 뭐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그만큼 누가 더 열정을 가지고 그 일에 달라붙냐, 그 정성을 쏟냐에 따라서 네. 그 나오는 결과물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막 주말도 할 거 없이 막 공장 앞에 가서 막 손소독제 나올 때까지 막 기다리고 네. 막 내 거 빨리 달라고 막 요청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남들은 아무도 물건 안 나올 때 네. 저희 거만 뭐 생산이 들어가기도 했었고요. 그걸 어디서 파셨죠? 제일 처음에 시작한 데가 제가 스마트스토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네네. 네이버. 네. 1위 매출은 어느 정도까지? 그때 오픈하자마자 대기를 받고 이제 주문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때 하루 매출이 3억. 그때는 뭐 어떻게 좋았기보다는 빨리 와 이렇게 쉽게 돈이 들어오는데 왜 물건 더 안 나오냐 해서 오히려 더 막 공장 가서 더 물건 달라고 와. 막 계속 그랬었어요. 네.
야, 그러면 그 손소독제 상반기에 1월에서 6월 매출이 어느 정도 돼요? 시작한 지가 저희가 2월 초에 시작했으니까 네. 뭐 상반기까지라도 할 거 없이 한 2, 3, 4, 5 해가지고 한 전체 매출 50억 정도? 50억. 네. 그 전에 손소독제를 팔아본 적도 없는데. 없었죠. 그럼 손소독제를 파는 업체 중에서 지금 여기가 매출이 제일 높았던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냥 기존 화장품 브랜드에서 네. 손소독제가 잘 팔린다고 해서 추가로 런칭한 브랜드도 있긴 한데 근데 네. 그런 브랜드들은 뭐 기존 매출들이 있으니까 근데 손소독제만 런칭해가지고 판매한 브랜드 중에서는 아마 1등이 아닐까. 네. 그럼 다른 업체들도 손소독제를 했는 데가 있긴 하죠? 네, 있습니다. 그럼 그 업체들은 다 잘 됐어요? 아니요, 다 잘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게 그 필요한 당시에 굉장히 네. 좀 많이 생산을 뽑아내는 게 관건이었는데 네. 아무도 없을 때 제품을 만드는 게 관건이었고 그때 만들어서 많이 팔 수 있는 게 아마 그때 그 당시의 포인트였죠. 야, 그때 2명이 시작했나요? 네, 2명이서 했습니다. 손소독제 어쨌든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네. 얼마의 자본금을 가지고 한 건데? 사실은 지금 들어간 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OEM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네. 보통 일정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다가 이제 뭐 발주시 50% 정도 금액을 넣고 시작하거든요. 네. 잘 부탁을 해가지고 사실 제가 어렵다. 근데 지금 제품 만들어서 팔아서 돈 드리겠다고 말씀드려서 일단 발주를 먼저 놓고 제품을 받기로 약속을 했죠.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그쵸. 모르는데 저는 이제 그래도 그 전에 생산 관리를 했으니까 아는 공장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가 또 쌓여왔던 신뢰들. 어떻게 보면 처음에 취업했을 때는 작은 회사라서 네, 네. 좀 다른 내 지인들에 비해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간 친구들에 비해서 네. 조금 무시받을 수 있는 회사였는데 거기서 내가 차곡차곡 배웠고 네. 쌓았던 네트워크가 여기서 약간 연결되는 게 있었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연결돼가지고 네. 그분들이 이제 믿고 네. 해준 거네. 네. 네. 자, 올해 총 네. 매출 목표는 어떻게 돼요? 일단 손소독제는 사실은 상반기에 좀 거의 다 팔았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사실은 네. 국내는 거의 많이 팔았고 지금 해외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아. 베트남이나 뭐 미국이나 네. 뭐 중국 좀 바라보고 있고 야. 사실은 손소독제보다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인플루언서들 대상으로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어주고 판매하는 일을 원래 주업으로 하고 있어요. 아마 그것들이 좀 주된 매출이지 않을까 싶고 아마 올해 총 목표는 한 100억 이상 하는 게 목표입니다. 100억. 네. 손소독제는 어디에 좀 런칭되고 입점했던 거예요? 일단 제일 처음에 스마트 스토어로 시작해서 네. 이마트에 들어갔었고 이마트. 24 그리고 뭐 롭스, 올리브영, 네. 홈쇼핑까지. 홈쇼핑이면 롯데 홈쇼핑. 롯데 홈쇼핑, 아. 뭐 농수산, NS 홈쇼핑 야, 어떻게 보면 근데 이마트라든가 롯데 홈쇼핑 이런 데 입장하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예. 근데 어떻게 사실은 이 가능했던 거예요? 모든 것들이 좀 가능했던 게 사실은 네. 저는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사람마다 10년마다 좀 계획을 좀 세워서 네. 이렇게 움직이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회사 생활을 시작하지 얼마 안 했을 때 한 10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고 그 뒤로는 좀 제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보통 한 회사 생활 7, 8년 차쯤 됐을 때부터 계속 이런 준비를 좀 야금야금 해왔었어요, 사실은. 네. 코로나 때 이런 손소독제를 만들고 했던 것들이 그 기회를 보고 빨리 움직인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 비슷한 걸 준비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갈 수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예. 미리 또 생각을 했었었고 꿈꿔왔던 길을 남들과 좀 빠른 판단력, 네. 실행력으로 좀 이제 하는 게 비결이 아닐까. 네. 자, 요게 이제 2mm짜리죠. 네네네. 2mm. 요게 지금 제품 가격이 어떻게 되죠? 이게 지금 네. 100매 들어가서 3,900원. 3,900원. 네. 그 다음에 이게 30mm짜리 청결제. 이게 지금 하나에서 390원? 390원. 네. 그 다음에 요건 뭐죠? 이거 지금 마스크 키퍼라고 하는데 네. 그 마스크를 끼고 그 안에 이제 덧대는 그런 덧대는. 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아, 필터. 네, 위생 커버 시트. 네. 요건 얼마예요? 이건 지금 800원에 팔고 있습니다. 800원. 예, 예. 그리고 같은 시리즈인 요게 이제 요거는 지금 500ml. 네, 500ml 제가 가장 비치로 많이 쓰는 건데 이런 야. 것들 지금 3,9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야, 요거를 이제 대표적인 상품이 요 네 가지인 거죠. 네, 네, 네. 이 매출이 50억이었던 거죠? 네, 상반기만 50억이고 야. 하반기는 수출 좀 확대해가지고 좀 더 많이 하는 게 목표입니다. 코로나 위기는 대한민국 전부가 다 겪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전부 다 겪은 건데 이 위기 때 모두가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이 손소독제에 뛰어든 사람이 유재님만 있었는 것도 아닐 거고 이 뛰어든 사람 중에서도 또 버는 사람들도 또 좀 정해져 있을 네, 거고 네. 그 차이는 뭐라 생각하세요? 일단 전 첫 번째 생각은 꿈꿔왔던 게 좀 큰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상황들이 올 줄 알고 미리 뭐 이미지 메이킹 계속 머릿속에 계속 생각을 했었었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난 이렇게 움직여야지라고 계속 준비를 했었었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 왔을 때 그런 빠른 판단력, 빠른 실행력이 좀 되지 않았을까.
손소독제를 만들면 많이 팔릴 거라 생각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 안 될 수도 있죠. 예. 아니야, 이거 말이 좀 안 되는데. 안 될 수가 없었어, 그때는. 그때는 진짜 없어가지고 난리였었어요. 이게 만든 게 네, 안 팔릴 수도 제품이 잘못 나올 수도 있고 네. 더 경쟁자가 더 많은 제품을 싸게 해서 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건 있지. 세상에 무조건 없지. 아, 그쵸. 무조건 100% 무조건 없죠. 없지. 예, 예, 예. 팔리겠지. 네, 팔리는데 이 안에 들어간 내도 그러니까 돈을 나중에 지불하겠다고 했으잖아. 어쨌든 네. 돈은 줘야 되잖아. 나중에. 그렇죠. 줘야 되죠. 예. 그러니까 그게 마이너스 날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그때는 진짜 이거 네. 막 돈을 싸들고 가지고 서로 달라고 막 난리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 안 만들 수가 없었죠. 네. 그래서 손소독제를 하는데 다른 업체들이 그 공장에 OEM을 줄 수도 있고 하잖아요. 네. 더 많은 돈을 주고 할 수도 있고. 네, 네. 예. 근데 왜 유재님은 사실 그냥 몇 명도 안 되는 회사였을 텐데. 맞아요. 예. 아마 그 업체 간의 신뢰가 아닐까.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업체들한테 계속 협력 관계로 유지하면서 네. 뭐 신뢰를 잃지 않았고 계속 뭐 업무적으로 실수도 하지 않았고 그런 것들이 좀 장점이 돼가지고 신뢰가 아닐까 싶으면 신뢰. 예. 지금 그걸 만들 수 있는 공장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그 공장도 이 네. 기회를 봤을 거잖아요. 네. 그 공장이 자체적인 영업망을 좀 이런 거 스마트 스토어를 활용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팔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생각들을 한 공장이 그렇게 많지 않나요? 사실은 제조업 베이스로 하는 그런 공장들은 이런 마케팅이나 유통이 좀 약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중간에서 이제 기획이나 유통을 하면서 좀 도와주는 거고 네. 사는 사람들은 보통 잘하는 거를 좀 계속해야 뭐 제조하시는 분들은 제조만 쭉 하고 유통하시는 분들은 유통만 쭉 하고 네. 네, 그게 또 오래오래 살 길이지 않나 싶습니다. 2010년 겨울에 화장품 회사에 입사를 했죠. 네, 어떻게 보면 그때의 본인은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평범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굉장히 평범했죠. 네, 네. 네. 근데 평범했던 본인이 지금 어쨌든 뭐 매출이든 사업이든 금액이든 성장을 했잖아요. 네, 네, 네. 그 이유는 뭐라 생각해요? 꿈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뭐 제가 그 자리에 오를지도 몰랐겠지만 네. 계속 머릿속으로는 계속 꿈을 꾸고 있거든요. 네. 지금 사실은 스타트업을 하고 있지만 이 회사가 나중에는 상장을 하겠다는 계속 꿈을 꾸고 있고 그 꿈을 계속 실현하려고 하루하루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예. 꿈꾸고 노력하는 거랑 네. 그냥 뭐 바로 앞에 뭐 오늘 사는 거랑 좀 다르지 않을까. 예. 꿈꾸고 이미지 메이킹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네. 근데 그 준비와 노력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위기 그걸 만나면서 네. 좀 어떻게 보면 이 손소독제라는 제품으로 좀 터질 수 있는 네. 장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운이 좋았죠, 사실은. 타이밍이 좋았고 그 타이밍이 좀 잘 잡은 거고 제가. 누구한테는 근데 기회는 오는데 누구나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렇게 저는 이 코로나 위기 때 네. 실제로 이렇게 내가 뭘 창업해서 돈을 버는 사람을 잘 못 봤어요. 사실 유재님이 저번에 술을 마시다가 이 네네. 얘기하길래 와 코로나 위기 때 다 주식 들어가서 돈을 번 사람 봤어도 진짜 내 주변에서 손소독제를 만들어서 돈을 번 사람이 있구나. 이건 이제 유재님이 절대 네. 뭐 낮게 보는 게 네, 아니라 네, 네. 저는 유재님이 옛날부터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전 평범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평범했던 친구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걸 보면서 야 이런 영상이 많은 분들한테 좀 되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자 오늘 또 유재님께서 김 작가팀이 나와주신다고 네, 네. 또 이 지인 찬스로 이 네. 또 선물 구독자분들한테 이벤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선물이 이 네 가지인데 이제 제일 2mm짜리죠. 네. 요 2mm짜리가 한 박스에 이제 100개 들어있죠. 네, 100개 들었습니다. 네, 100개. 네. 그 다음에 요 청결제 30ml짜리 네. 요거 한 개. 네. 그 다음에 이거 마스크 키퍼, 마스크 안에 넣는 필터 같은 네, 비슷한 네, 거죠. 네. 요거 한 개에 지금 20개가 들어있죠. 네, 20장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500ml짜리 손소독제. 요거 4개를 세트로. 한 세트로 구독자 한 명에게 다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세트. 네. 저희 구독자 몇 명에게 보내줄 수 있나요? 100명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100명. 야, 그래도 100개면 금액이 작지 않을 텐데. 아니에요. 뭐 이 정도는 뭐. 예. 야, 이 100명에게 네. 시청자분들께서 네. 요게 필요한 이유를 간결하게만 적으시면 100명을 선정해서 네. 제가 주소를 이제 유재님에게 전달드리면 유재님께서 직접 네. 이제 포장을 해서 배송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어쨌든 유재님을 제가 초대한 이유가 위기 때 무언가를 해서 어쨌든 부를 어느 정도 창출했기 때문에 초대를 했는데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보통 사람은 다 누구나 위기가 온다고 생각해요. 네. 뭐 그게 뭐 이렇게 슬럼프든 뭐 진짜 뭐 사회적인 위기든 가정적인 위기가 오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좀 집 안에 있지 말고 일단 집 밖으로 좀 나가서 네. 일단 사람도 만나고 얘기도 해보고 고민들을 좀 나누다 보면은 그 위기가 의외로 쉽게 좀 해결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뭐 그런 안 좋은 일 있거나 그럴 때마다 이제 뭐 좀 소극적으로 있지 말고 밖에 나가 네.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면서 그 위기를 좀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유재님이 그 위기 때 투자한 거를 어떤 이 손소액제를 만드는 거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네. 정말 높게 생각하는 게 이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전 합쳐진 것 같아요. 세 가지 정도. 첫 번째가 어쨌든 지금 손소독제를 만들면 이것이 많이 팔려서 매출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그 생각한 판단력이라든가 관점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가 이제 굉장히 빨리 액션을 취한 거죠. 근데 손소독제를 만들겠다고 결심한 지 딱 3일 만에 제품이 나온 거죠. 네. 네. 사실상 이 3일 만에 제품이 나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빠른 액션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빠른 행동과 네, 네. 빠른 선택이 있었던 네, 거고. 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가능했던 거는 내가 그동안 계속 준비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을 준비한 건 아니지만 네. 그게 다른 제품이 이어지는 확장성 때문에 네. 굉장히 빨리 만들어서 그 시기에 좀 내가 돈을 벌 수 있었던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 여러분들 시청자분들도 위기가 왔을 때 과연 지금 이 시기에 내가 무엇을 하면 될 것인가. 그게 만약에 주식이라면 주식, 부동산이라면 부동산, 아니면 손소독제라면 손소독제 이런 제품 이런 걸 뭔가 판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지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위기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더 액션은 더 빠르게 해야지 그 위기 때 어쨌든 뛰어드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빨리 행동해야지 남들보다 더 그 시장을 빨리 점유할 수 있다. 맞습니다. 세 번째가 그 모든 것들은 그동안 준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잘 쉬었네요. 어쨌든 그게 있었기 때문에 네. 유재님이 저는 이 손소독제라는 걸로 잘 될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를 좀 자기 삶에 적용을 해서, 위기란 건 사실 언제나 한 번씩 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뭐 금융시장에서는 이런 얘기 하거든요. 10년에 한 번씩 주식시장 떨어진다. 그 떨어졌을 때 그거를 뭐 살려면, 내가 뭘 만들려면 그 10년 동안 준비한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 지금 위기는 어느 정도 지나갔지만 다음 위기는 또 언제든지 계속 올 네. 테니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뭐 지금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뭐 네. 금융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 항상 위기는 올 거예요. 오는데 이제 그의 변화에 빠르게 좀 대응하고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그 위기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위기 때 큰 기회를 포착한 파워플레이어의 김유재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